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계획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가액 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기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계획은 잠정 유예하되 지역, 대상,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해 축소 방안을 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개통된 지 약 120년이 된 낡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약 38만 평에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약 100만 평 규모의 역사 부지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9개월 만에 비로소 전월비 축소됐습니다. 이로써 주택가격 전망 CSI는 1월 이후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번 주는 좀 가을이 실종된 것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갑자기 정말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돌풍이 불기도 했죠. 어느 지역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을 날씨 맞나, 벌써 겨울이 성큼 찾아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는 기온도 많이 떨어지면서 두꺼운 패딩 입고 출근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날씨가 평년 기온을 좀 되찾는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참 많이 오르락 내리락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풀려서 아침에 정말 이렇게 추웠었나 할 정도로 날이 좀 따뜻해진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이런 따뜻한 온기가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 전망은 늘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슈랄까요? 변수랄까요? 그것이 이제 미국 대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움직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한국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전체적인 가격이 올랐다가 제가 쭉 얘기를 해왔죠. 수도 없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약간 내렸다 다시 올랐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이렇게 최고점 21년도 최고점 부근에서 와 있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 올라간 데도 있고 또 못 간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최고점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거기에 육박해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분명히 시간은 조금 1, 2개월 걸릴지는 몰라도 꺾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무려 5년여 동안 얘기를 해왔습니다. 계속 변함없이 이런 그래프를 갈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흐름이 만약에 이렇게 꺾인다면 이 꺾인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폭락으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서서히 밀리다가 다시 한번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좀 반짝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쳐들 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꺾이면은 비로소 우리는 저점을 향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고 지금부터는 물건을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이 조금씩 놓여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면서 시장을 아주 관조한다고 그러나요?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 투자 패턴을 잘 정리를 하셔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지금 현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그 흐름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 안에 적용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얘기들 언제나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과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제적인 요소들을 좀 따져봐야 하는지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봐야 하는지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노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이번 주에도 2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어떤 분들 좋은 이야기 나눠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제가 경기 침체 미리 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수개월째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 이 나라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다 침체입니다. 이미 침체라서 뭐 호주나 저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중국, 러시아 할 것도 전체가 침체예요. 전체가 침체인데 미국만 지금 활황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경제는 적자 경제예요. 적자 경제입니다. 적자 경제를 활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 활황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데 미국만 영원히 지속된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제도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 브레이크가 과연 내년에 걸리겠느냐 안 걸리겠느냐 이러한 관점만 남아 있어서 내년에 아주 전 세계의 어떤 큰 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점,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좀 개별적으로 이런 경기가 침체되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수요자들, 소비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쉽게 되고 투자 심리가 쉽게 되면은 실제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하질 않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갭 투자를 하고자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월세 나오는 거 조용히 하나씩 사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런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서서히.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는 언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절대로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재개발이나 아파트 가격이 평가를 해보고 너무 고점이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거기서 더 올라간다, 설령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아무도 안 살 거니까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들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세미나에 오시라. 세미나 오시라. 그러나 오시는 분들만 깨닫게 되는 거죠. 앉아서는 답이 없죠. 아무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방송을 보고 뭘 유튜브를 보고 집에 앉아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죠.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분은 뭐 천재죠, 천재. 일반인들은 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닉적인 측면도 부동산 바라보는 측면도 있고 시장을 어느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세미나가 필수입니다. 세미나에 오지 않고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십시오 하고 무료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시고요. 세미나 때 많은 분들 오셔서 저와 좋은 시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경제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들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바로 내일 금요일과 모레 토요일 두 차례 무료 세미나 예정돼 있으니까요. 차동희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다양한 고민들 만나볼 텐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2013년에 네. 북아현 3구역에 물건을 프리미엄 1억을 주고 네.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 시행인가에 멈춰 있어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매도하면 프리미엄이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지, 그리고 북아현 3구역 향후 전망도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북아현 3구역을 2013년에 그러니까 10년도 더 넘게 전에 매수를 하셨던 건데 그래도 나는 좀 빨리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3억 5천 주고 매수하셨다고 하니까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하셨을까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4억 5천 정도 오른 상황에서 그냥 매도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앞으로 사업 속도가 좀 빨라진다면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은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자, 우리 그 시청자분님은 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어떤 그 시청자분들도 제 방송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우선 재개발 이걸 한번 보시죠. 보통 재개발 지분 투자를 할 때는 일반인들은 뭘 갖고 투자를 하냐면은 위치 갖고 합니다. 이 위치는 좋죠. 북아현 뉴타운 3구역은 밑에는 아현 뉴타운이라는 큰 것이 있고요. 만리째 거기를 넘어가면 바로 서울역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렇죠? 충정도를 해서 여기가 이제 서울역이니까요. 서울역하고 이 용산하고도 가깝고요. 전반적인 입지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은 입지만 갖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에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업성이 우선 이해를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수입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이냐, 사업성을 계산할 때 수입이 될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입이 아니고요. 투자가 될 거고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될 거고 얘는 수입이 됩니다. 수입. 자, 비용은 전반적인 자산을 모든 조합원들이 자산을 평가해서 그냥 내놓죠. 사용할 수 없잖아요. 또 아울러서 여기에는 금융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융비용이라고 하면 재개발지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빌려서 공사비를 주고 또 금융이자를 내고 이러한 형태가 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운영비를 내고 기타 등등 비용을 다 통틀어서 비용이 약 한 100 정도가 예산에서 추산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수입도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입은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이 두 가지 합한 것이 수입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변수들이 있는데 첫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반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그럼 그 사업장은 진행도 잘 돼요. 진행도 아주 잘 돼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반 분양 가격이 떨어집니다. 일반 가격이 떨어지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요. 그러면 진행도 삐그덕삐그덕 되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비용이 상승하면 최근에는 공사비가 가장 큰 비용 상승의 요인이죠. 그리고 또 금리가 그렇죠? 금융이자가 금리가 높으니까 금융과 공사비가 비용이 올라가면은 이게 100이 있던 것이 12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수입도 120이 돼야 되는데 일반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올릴 수가 없죠. 분양이 안 되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돼서 조합원에 대한 지분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첫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갈 때 재개발 진행은 일반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은 괜찮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아예 사업성이 나쁘다 그런 건 좀 예외적으로 두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될 때는 진행이 잘 되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지 않고 하락할 때는 이거는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보 상태에 쭉 빠지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미 관리 처분까지 들어가서 일반 분양까지 해버린 거는 상관이 좀 없죠. 2014년부터 지금까지 가격이 쭉 올라서 있는 상태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이런 공사비나 기타 등등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아파트가 조금만 주저앉으면 이거는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럼 조합원들은 부담스럽죠. 그럼 진행이 어렵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올 때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박원순 시장이 있을 당시죠. 수많은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들이 해지를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업성이 떨어져 버리니까 주민들이 이 돈을 내고 어떻게 하냐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부가인 뉴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인 뉴타운도 사업 시행하고 잘 왔는데 그 좋은 기간 동안에 조합 쪽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비대위가 나오고 계속 주민들이 충돌이죠. 이 진행을 해 가는데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민들의 동의 여부거든요. 동의 여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요소들은 이 동의 여부에 절대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상승돼 뭐 돈을 벌겠구나 하면 종이율이 좋게 나와요. 하락을 하면 동의율이 나쁘게 나와요. 뭔 얘기야? 내가 그렇게 내가 부담을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지금 한 2억 정도만 내려고 생각하는데 3억을 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이걸 왜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공사비가 높아지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죠. 30평대 들어가는데 6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돌려받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주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관리처분 중에 재건축 중에 공사비가 올랐다고 각 세대당에 6억씩에서 7억씩 더 내라.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지금 둔촌주공, 당군일의 최대 재건축이란 12,000세대 둔촌주공이 또 지금 12월에 입주를 할까 말까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몇 차례나 지금 공사가 스톱되고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공사비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금리 문제하고 마찬가지고 이 경기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재개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매수도 마찬가지로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면은 아파트 저점인 부근에서 재개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충분히 사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서 주민들의 동의율이 조합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조합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 다 잘 된다고 그래요. 동의율이 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또 한 체크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주민들이 어떤 합심이 굉장히 강하고 동의율도 좋게 잘 나오는구나. 사업성도 괜찮고 저점이니까 그보다 나빠질 확률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아파트가 최고점이죠. 이 고점에서 재개발 지분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거는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훨씬 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사업이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비대위가 활성화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부가인 뉴타운 3구역처럼 답보 상태에 빠서 질질질질질질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부가인 뉴타운 3구역의 관리 처분까지 가기에는 이건 뭐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몇 년 안에 갈 수 있을지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상황이. 근데 고민이 되는 거는 제 생각이 맞다면은 예를 들어서 부가인 뉴타운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왔는데 좀 빨라서 1, 2년, 2, 3년 안에 뭐 관리 처분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그때 아파트 가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관리 처분 총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부가인 3구역처럼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관리 처분이 앞둔 그러한 재개발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시청자분님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이라서 거기 무난하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입주 때까지는 최소 10년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 안에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에 대한 생각이에요. 세미나에 오면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님은 아까 이제 3억 5천인가 얼마에 구입해서 지금 5억 5천, 무려 10년이 넘은 동안에 2억이 불렀다. 이거는 뭐 정말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때 당시에 2013년 같으면은 재개발이든 아파트든 뭐 5천만 원 갖고 1억 갖고 투자할 물건들 천지 있고 너무나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파트 한 채씩 지금 다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보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재개발을 사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좋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 한 10년쯤 놔주면 좋아지지 않겠어. 너무 막연한 재개발 투자는 안 된다. 지금 질문하신 시청자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좀 이해됐을까요? 네. 네네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긴 시간 좀 재개발 사업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시간 대비 투자 금액을 계산해 보면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990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60대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계획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여의도역 인근에 브라이튼 오피스텔을 봤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이제 소득이 조금 필요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보신 오피스텔이 여의도 브라이튼 오피스텔이거든요.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당연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자산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첫째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떤 그 공실률이죠. 공실률이 거의 없는 쪽,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니 매도 가능성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물건들을 많이 사주고 있어요. 저한테 수익형을 구입해달라는 분들은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서 이 세 가지에 맞는 물건들만 추천을 하고 물건을 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물건들을 굳이 따지자면 수익률로 봤었을 때 수익률은 첫째, 서울에 비해서 서울과 경기도가 있다면은 경기도가 더 좋아요.
수익률은 더 좋습니다. 둘째, 공실률은 서울이 경기도보다 공실률이 훨씬 적습니다. 셋째, 매도 가능성을 보면은 경기도보다는 서울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도 쪽의 수익률을 보고 매도를 간다는 것은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같은 정도의 수익률이라면은 서울을 하지 경기도 갈 필요 없다는 것인데,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수익형으로 접근할 때는 아주 특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경기도지만 아주 특수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아주 특수한 물건들만 골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세 가지인데, 그럼 서울 하나로만 딱 놓고 보면은 서울 안에서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피스텔을 서울 안에서 그러면은 첫째, A급지와 B급지, 뭐 C급지 이렇게 있겠죠. 이게 제일 사람들이 A급지라고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제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 일반 그 투자자들이 강남, 뭐 용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파트 선호하는 지역 같아요. 여의도, 뭐 이런 게 아파트 가격이 비싼 그런 지역 선호도가 A가 제일 높고 B가 제일 높고 이런 순서라면, 만약에 이걸 가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은 거꾸로 A가 제일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은. 그러면 안정성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A가 제일 높습니다.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도 가능성은 또 어떻게 하느냐? A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보면 역시 여러 가지 C 쪽보다는 A, B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금액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금액으로. 자, 1억짜리가 있고 2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금액으로 바라봤었을 때, 금액으로 투자 금액이죠. 매매 금액이 자 1억대가 있고 3억대가 있고 6억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 수요청이 가장 많으냐? 얘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 둘째 많고 얘는 가장 적어요. 수요청이. 자, 그러면은 매도 가능성까지 가정한다면은 얘가 맞죠. 금액이 작은 것이 맞죠. 오히려. 그러면 총괄을 하자면은 서울 안에서 둘째 수익률이 높고, 셋째는 금액이 작은 소액 투자. 그러면서 인기가 상당히 있는 지역. 주로 역세권 중심이겠죠. 요렇게 기준을 잡고서 오피스텔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의도를 보면은 전체적인 지역은 좋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평수들이 매매가가 거의 6억대 이렇게 합니다. 6억대를 하면서 월세는 뭐 한 200만 원 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대충 한 4% 가까이 떼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의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금액이 좀 작은 거, 이런 기준으로 금액은 작고 나름대로 공실도 없고 수익률 높은 이런 지역으로 가면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냐면은 5에서 5.5% 나옵니다. 1%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님은 오피스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은퇴 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시는 거다. 아주 잘 하는데 선택이다. 나는 그냥 작은 거 여러 개 싫어. 난 그냥 금액이 비싸더라도 수익률을 1% 포기를 하더라도 그냥 나는 그냥 여의도 뭐 남들이 선호하는 거 좋은 지역에 그냥 살래 그냥. 이렇게 하면 여의도 하나 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6억이면은 수익률 5%면 5.5% 가면 한 달에 200이 아니라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는데 개수를 좀 늘리면 어때? 3개, 4개 늘리면은 4개 늘릴 것 같으면은 뭐 금액으로 250만 원, 300만 원 월세 나오는데 이거 200만 원보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더 나오는데 그게 낫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도 아니고 무난하다. 수익형으로는. 그러나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고가의 가격이 높은 그런 어떤 그 오피스텔 한 개를 선택할 거냐. 저가의 작은 원룸들 형태로 저가에 있는 걸 여러 개를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의 여러 개를 추천해 드린다. 왜냐? 작은 것들이 좀 빨라요. 금액이 작으면은 순환도 빠르고 뭐 전세를 놔도 빠르고 수요청이 많아요.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월 200만 원씩 내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임차인을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좀 더 작은 원룸 쪽으로 금액이 작은 게 여러 개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자라는 의도에서 주신 말씀은 조금 더 소형 평형의 오피스텔로 분산을 해보면 어떨까 조언 드렸으니까 이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246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55세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이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33평형을 매도한 후에 비강남 지역 10억선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가용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앞두고 거주에 대한 비용을 조금 줄여서 이 거주비를 투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제가 우려를 해왔던 문제가 사실은 이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상담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강남권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노후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노후가 완전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부 노후가 굉장히 뭐라 할까요? 우리 속으로 표현 빡빡하다 할까요? 타이트해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이상씩 내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절대 많지 않습니다. 강남권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좀 쓰다가 안 되면은 뭐 지금 있는 집을 주택연금을 받으려고요. 애서 정말 강남해서 아파트 가격 올려놨는데 자 그런 주택연금을 받으려고요 해서 연금을 쭉 받으면 마지막에 누굴 좋게 해줘? 국가만 좋게 하죠. 금융기관을 좋게 하고 거기 다 주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그렇게 우리가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미래에 10년, 15년 뒤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연금 자체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다. 버는 거는 정말 치열하게 해서 이게 그 다음에 문제, 벌고 나서 가격 오르고 나서의 문제는 머릿속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상담을 해보면은. 근데 이제 이분도 여기 있는 강남이잖아요. 얼마나 위치도 좋습니까? 그죠? 청담동이 가깝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겠다. 왜 매도를 하려고 하느냐? 다운사이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를 줄여서 거주를 하겠다. 왜? 그래야 여윳돈이 생기죠. 이 여윳돈을 가지고 노후를 해야 되는데 이 노후를 수익형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근데 우려되는 거는 첫째, 지금 이제 분위기가 과연 팔릴까? 강남이 그 높은 가격에 다시 팔릴까? 진짜 운 좋은 사람 아니면은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난 9개월 동안 막 다시 회복해서 올라왔다 해도 21년 가격을 완전히 다 넘어선 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까지 종전 가격선까지는 거의 왔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 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나 다른 뉴스에서 거래가 엄청 늘어났다 하는 거는 22년도에 거래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에 대비해서 올랐다는 뜻이지, 우리가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06년도부터 지금 24년도 따지면은 무려 몇 년도 되죠? 약 한 20여 년 정도, 20년 이상이 되는 세월을 계산해서 보면은 진짜 지금의 거래량은 아주 낮은 축에 속해요. 06년부터 과거 21년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 그렇죠? 15년 동안 있어온 매년 거래량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만큼 작았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다는 것이 그 정도였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최근에 거래량이 아파트가 영끌들에 의해서 아파트 가장 낮은 가격의 아파트를 구입해 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팔았던 사람이 돈을 보태서 상급직하고 또 팔았던 사람이 돈을 보태서 상급직하고 또 팔았던 사람, 이렇게 해서 영끌한 사람의 투자 거래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거래가 3건 4건씩 발생돼서 있어 온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역으로 지금 영끌들의 투자 거래가 지금 확 줄었죠. 지금 영끌들이 지금 요즘은 뭐 세미나 해도 영끌들 지금 사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 거의 없어요. 이런 영끌들이 거래를 한 건이 안 하면은 3건에서 4건이 준다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끌이라는 분들은 빛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빛으로 인해서 가격을 밀어 올린 거예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그 정도로 받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의 인구도 있고 모든 여건이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빚이 늘고 또 서민들이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고 그 돈으로 인해서 가격이 밀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눈에는 엄청나게 풀린, 전 세계가 그렇죠. 엄청나게 풀린 이 빚으로 인해서 가격이 밀려있는, 자산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꼴이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 시점이냐의 문제지 무조건 다 떨어진다고 봐요. 무조건 다 조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다만 정확한 시점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의 앞으로 어떤 투자, 내가 지금 뭘 팔고 그런 다음에 나는 노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얘기가 나왔었어야 되고 올라갈 때 팔았었어야 돼요. 누누이 설명했죠. 21년도 고점 가기 전에 팔아라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때 고점 가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놓쳤던 사람들이 팔 기회를 놓쳤죠. 이번 기회에 또 올라가니까 또 조금 올려서 또 팔려고 하다가 또 기회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놓칠 거예요. 어쨌든 욕심이 그런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베이비 부모도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 베이비 부모도 서서히 이제 그 사망 인구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가면 갈수록 우리 사망하시는 분들의 인구는 더 늘어날 거예요. 죽는 사람은 늘어나고 태어난 인구는 거기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매년 증가를 해가면 전체 인구는 매년 감소를 하는 거죠. 그 감소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한 10년, 15년 정도만 지나면은 1년에 순수 감소되는 우리 인구가 아마 한 50만에서 60만 명씩 아마 사라질 거예요. 큰 대도시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노후에 대해서, 특히나 아파트 가격이 주춤되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너도 나도 노후로 하겠다고 또 덤빌 거예요. 과거도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분처럼 하루라도 빨리, 지금도 빠른 건 아니에요. 많이 늦었지만은
다운사이징하고 노후가 안 되신 분들은 노후들을 빨리 가라. 이거는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생각했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거주비를 줄이고 노후를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계획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는 어떤 수익형에 좀 투자를 해야 할지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마무리는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경제 상황의 이슈들 살펴보고 또 차동희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자,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경기는 좋아요. 현재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좋아요. 그 속에는 적어도 내년에 11월 달에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에 의해서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미국에서도 구조조정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4년 회계연도, 23년 10월에서 올해 9월까지 회계연도는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늘 적자 경제예요. 이자 비용이 금리가 높은 바람에 29%나 급증을 했고 전년 동기배 23회계연도에 대비해서 8%가 증가가 되었다. 그럼 미국 정부도 적어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경기는 좋지만 미국 정부도 엄청난 부담으로 계속 안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채를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경기는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나 또는 전쟁 같은 것이 치르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없이 6% 이런 그 이자 비용이 전년도에 8%나 증가했다는데 이런 6% 이상을 넘기는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이거는 이례적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연히 이런 6%를 넘기려면은 경기가 침체되거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이자 비용이 이렇게 6%를 넘으면 8%나 전년비에 증가했다. 자,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좋기는 좋은데 경제가 좋긴 좋은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속에서 무슨 일이 뭔지는 모르는 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세월 지나면 뭔가 나오겠죠. 신용카드 부채 위기는 상승하고 한도 소진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한도를 무려 40%가 한도를 다 차고 있답니다. 다 쓰고 있대요. 지금 현재. 중국은 경기가 아주 안 좋죠. 아주 안 좋죠. 절대로 안 좋습니다. 3분기 성장률은 하락을 하고 154조의 정시 부양책을 내놓고 또 더 풀고도 또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을 살려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7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축이 중단이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요. 중국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중국 경제가 흘러가고 있다. 유럽도 경기가 아주 안 좋죠. 유럽도. 그래서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혁신도 못하고 있고 원래 유로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될 것 같다. 저성장, 부채 증가, 세계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거라 하는 유엔 EU 총재의 어떤 얘기도 있습니다. 13년 만에 무려 13년 만에 2연속 금리 인하, 금리를 한번 내리고 기다렸다 하는데 연속으로 금리를 경기 부양을 안간힘 쓰고 있는데 여러분 또 계속해서 전쟁 비용이 나가고 있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던 지금 현재 해리슨 정부가 들어오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군비죠. 어떤 군사에 관련되는 군사 비용을
더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많은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분야에 그만큼 우리는 또 힘들어질 것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은 대출 연체율이 6년 내에 최고로 올랐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연끌들도 진짜 걱정이 되고요. 금리 내리면 무조건 대출 금리가 무조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경기가 나빠지면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8월 출생아수 요거 하나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 경기는 마이너스 아주 안 좋죠. 8월 출생아수가 5.9% 증가해요. 5.9%.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죠. 계속해서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그러다 보니 전국 또는 수도권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죠. 자, 이제 전부 다 아파트 쪽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오피스텔 공급은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있고 월세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높아지고 결국에는 이런 수익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유리한 거고 최근에 보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씩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쨌든 지금 오피스텔 구입하시는 분은 한 달, 두 달 전에 비해서 몇백만 원, 1, 200, 2, 300원 더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거나 아마 구입하기가 좋은 지역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냐. 제가 늘 얘기했죠. 경기 전망,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 굉장히 불안정스럽다.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노든 부동산 시장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꺾일 것이다. 꺾이는데 확 꺾이는 게 서서히 꺾이다가 내년 하반기나 중반기 안쪽으로 또 한번 반짝하고 올라갈 거다. 그러나 그건 절대 강하게 못 간다. 그 다음엔 다시 밀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힘없이 줄줄줄줄 밀려가서 2027년이나 8년도에 저점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제 세미나를 오시면 돼요. 미리 접수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내일, 모레 이렇게 오후 1시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7호선 논현역이에요. 논현역 6번 출구 딱 나오면 거기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셔서 지난주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오피스텔을 하나 추천을 해서 제가 사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수익률이 거의 한 5.5% 정도 나오고 공실도 없어요. 그런 건 필요하면 진짜 전세 놓으면 묶이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금 좋은 어떤 물건들이 잘만 사면 지금 잘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차익형 부동산인 아파트나 재개발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와도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이죠. 이 수익형 부동산.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 몸값이 뛰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곤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내 노후를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계획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제 전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도 차동규 대표와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또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금요일과 내일 모레 토요일 두 차례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무료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또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또 저녁에는 꽤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된다고 하니까 환절기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꼭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